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13가 운문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강의 좀 종반에 오다 보니까 좀 질문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여러분 이제 예복습할 때 이제 복습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누적 복습이라 그래서 하는데 복습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시 복습과 누적 복습. 그냥 내가 정한 거야, 그건 그냥 혼자. 그런 게 있는 게 원래 있는 건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있는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름 붙인 거야. 수시 복습과 누적 복습이 있어요. 사실 복습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이게 개념의 복습이냐 아니면 이제 문제에 있어서 복습이냐 이것인데 사실 이 개념 복습은 항상 수시 복습, 누적 복습 둘 다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개념은 여러분이 뭐 개념어 사전이든 뭐 개념 사전이든 뭐 상상 사전이든 무슨 사전이 다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손때가 가장 많이 묻고 여러분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서 뭔가 좀 이해까지 같이 들어간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암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가 같이 녹아 들어간 단권화 교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수시 및 누적 복습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따로 노트를 한 권을 만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개념편 교재에다 쓰셔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이제 인간 교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인간 교재에 이제 단권화 교재를 만드는 게 저는 이제 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이 충분한 학생은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하나 그냥 책을 만들어 버려도 괜찮아. 잘 만들어. 그거 갖다가 내년에 여러분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걸로 책 팔면 되잖아. 책 팔면 되잖아. 나도 그 생각으로 책을 열심히 만들어 놨어. 10년 전에. 그 책 나와. 그 책이. 뭐야. 10년 지났는데. 어찌됐건 여러분이 그 열심히 해놓으시면은 어딘가 한 번쯤 여러분이 쓸모가 있을 때고 도움이 있을 때가 있고 굉장히 좀 뿌듯한 어떤 자료가 되니까 활용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개념 수시 복습 하세요. 이게 교재든 뭐든 단권화든 혹은 노트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수시 복습을 하시라고. 그럼 수시 복습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문제를 풀어요. 혹은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뭔가를 봤어요. 수시 복습이라는 거는 내 나름의 어떤 공부 과정. 여기서 하는 공부 과정이라는 거는 내가 실전 시험을 쳤어. 모의고사를 쳤어. EBS를 풀었어요. 나름대로 교과서를 봤어요.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이 이거 뭐였지? 싶은 게 있단 말이야. 어렴풋한 거. 공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가서 복습을 하시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이야, 기록. 여러분이 이거를 언제 어떤 공부를 하다 봤다 그래가지고 이 단권화 노트 옆에다 작게 쓰세요. 예를 들면 201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나 열심히 공부한 차 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2005 기출 분석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하다 봤다가 되겠지. 이런 걸 이제 써놓으시라고. 혹시 이걸 쓸 칸이 부족하면은 그 페이지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내가 언제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걸 기록을 하시라고요. 뭐가 중요하다? 기록이 중요하다야.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데이터가, 야, 생각을 해봐. 니네가 예를 들면, 요즘 뭐 토렌토 쓰냐? 옛날에 푸르나 많이 썼는데. 니네 공유를 받잖아요. 공유를 받는데 거기다가 그냥 꽉 안에다 파일만 채워놓으면 정리가 안 되잖아. 막 바탕만 막 이렇게 해서 정리가 안 되잖아. 정리해줘야지. 뭐 공부, 아니 뭐 취미, 아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정리하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데이터를 찾아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항상 복습할 때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자, 두 번째. 이 수시 복습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의한 누적 복습은 뭐냐? 한 번쯤은 정리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깔끔하게. 한 번쯤은 다시 정리하는 건 뭐냐면 이럴 때예요. 진도 완료 시. 혹은 큰 시험 놔두고. 죄송해요. 이게 수시 복습이야. 누적 복습인데. 누적 복습은 여러분이 진도가 끝났을 때 내지는 큰 시험을 앞두고 무슨 얘기냐 진도가 완료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 한 단원이 끝나 그럼 한 단원이 끝나면 앞 단원 다시 한번 싹 정리한다든지 혹은 전체 단원이 끝났어요 완강을 했어 그러면 그때 한번 누적 복습을 한다든지 됐어요? 그러니까 1단원이 끝났거나 아니면 한 강좌가 끝났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누적 복습을 하시면 되고 큰 시험을 앞두고 예를 들면 3월 교육청이 난 중요하니까 난 4월 교육청이 뭔가 내가 걸 거야. 6평은 꼭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큰 시험 앞두고 한 1주 내지 2주 놔두고 여러분이 내신 준비하듯이 그 시험 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 쭉 해보고 개괄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는 것이고 수시복습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마 뭐 위주가 되겠어? 오답 노트 위주가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내용이 위주가 되는 거지. 누적 복습은요. 개괄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수시 복습이 사실은 되게 여러분한테 모르는 부분을 채워드리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 그런 건 기록인데 이거는 잘 봐봐. 단꼬나 노트에다도 기록을 해야 되지만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면은 유장한 어조를 잘 몰랐어. 혹은 부드럽고 섬세한 어조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어. 그런데 개념편 교재를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은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2등급이야. 1등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공부한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에다도 기록을 하세요. 이 기록 시에는 포스트잇을 떼와. 포스트잇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몰라서 봐야 했었던 그 문제 옆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얘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유장한 어조는 뭐야?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뭘 얘기하는 거야?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습이 된다고. 됐어요? 포스트잇을 안 붙이거나 거기다 바로 옆에다 써도 괜찮아. 근데 얘는 내가 몰라서 개념편을 어떻게 떼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특히 여기다가 출처 박혀놓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 이거 개념편 몇 페이지에서 봤어. 이렇게. 즉 기록을 하라는 거야. 이런 데이터 정리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걸 넣었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해. 이러한 기록이 여러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정리하세요. 됐어요? 손이 바빠 빨리 써. 이거 학습법에다 쓰라고 빨리. 여러분 플래너에 쓰시라고. 플랜 써놓고 꼭 이렇게 하시고 빨리 써. 왜 손이 안 움직여? 벌써 다 썼어? 검사한다? 이렇게 해야 되냐? 깝깝하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실전편에 대한 복습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잘 들으세요. 실전편의 강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문 분석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문 분석을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준 방법이 있지? 있니? 그거를 그냥 복습해도 되고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하세요. 자기 스스로 머릿속으로 하든 아니면 뭐 연필로 하든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선생님 것과 비교하세요. 두 번째, 문제 분석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문제 분석이라는 거는 이 지문, 이 보기를 왜 출제했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사고과정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필요한 건 뭐냐면은 실전 시 이미지 트레이닝. 우리나라 말로 심상훈련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풀 수 있을까? 실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손으로 쓰는 거야. 얘는 따로 포스트잇 딱 빨간색이라든지 눈에 띄는 색으로 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내가 실전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됐니?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면 되겠어요. 얘는. 됐습니까? 자, 얘는 어떤 하나의 실전 연습을 하는 그런 자료고 어떤 여러분이 실전 내공력을 키워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역시도 개념편처럼 큰 시험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은 나는 얘를 이 강의를 왜 만든 줄 아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5단 노트용 강의야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기출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가 다뤄준 지문에서 주로 걸리든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5단 노트형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사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실전 복습 방법은 뭐냐면 실전 연습한 거의 복습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5단 노트를 만드는 거야. 지문 놓고 지문에 대한 분석, 문제에 대한 분석, 실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자료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피디님 여기 한번 쭉 잡아주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지우고 바로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교술 장르로 넘어왔어요. 지금 타이틀이 운문으로 돼 있는데 교술 장르예요. 운문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교술이 운문 아닌데 타이틀 잘못 쓴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운문 장르에서 교술 장르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교술 장르, 그러니까 지금 수능 출제 비중이 뭐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4개의 문학 장르가 있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그냥 이건 여러분이 배경을 알고 계세요. 4개의 문학 장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시. 두 번째는 소설. 세 번째는 교술. 네 번째는 시곡. 극장르. 이렇게 4개예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가 운문, 여기가 산문이었어. 맞니? 그렇다면은 출제될 때도요. 거의 1대1 비중으로 출제가 됐을까? 1대1까지는 아니지만 많아야 한 1대5 정도로 비중에서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산문, 운문으로 나눠서 왔으니까. 그런데 수능이 점차적으로 요즘 오름에 따라 여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여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압도적으로 여기가 2대1 정도? 심지어
한 시험에 이 운문 장르가 한 세트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한 세트로 나와요, 요즘에. 옛날에 두 세트 이상이었어. 그 두 세트라는 거 보통 C랑 C가 볶아 묶어서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한 세트만 나오기도 해요. 요즘은 거의 두 세트 이상 나오는 게 거의 드물어졌어. 그러니까 C만 출제되는 어떤 그 세트가 한 세트 이하로 들어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C라는 게 사실은 이런 작품들을 하나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함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떤 읽기 능력 자체가 문학 그 자체만을 읽기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비문학 쪽으로, 산문 쪽으로 읽기 능력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많이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좀 강조한 형태로 출제되기도 해. 이게 올해까지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내년부터 많이 바뀔 겁니다. 내년부터는 국어과 중심의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문학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문학적인 걸 강조할 공산이 좀 높아. 이건 내 예상이야. 뭐 여러분 그거 안 달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장르인 교술 장르로 넘어올 거고요. 교술 장르는 교술 장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시하고 묶여 나옵니다. 상호 텍스트로 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실 건 뭐냐면 교술 장르를 할지라도 얘는 교술은 특히 문학의 언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와 달라. 제일 중요한 거, 교술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얘가 뭐야? 비문학 특색이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뭐다 얘는? 써놔. 교술은 문학이다라고 써놔. 제일 빨간 글씨로 제일 써놔. 교술은 문학이다. 이 말이 뭐냐? 교술이 문학이란 말이 뭐냐? 뭔 얘기일 것 같냐? 니네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처럼 비문학 읽듯이 읽으면은 읽히는 경우가 있긴 있어. 하지만 비문학 읽듯이 읽어버리면 얘는 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외국어 영역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나는 외국어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경추론이야. 나는 그래. 왜? 소설로 나오니까, 문학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옛날 유형들, 옛날 영어 기출된 문제를 잘 보세요. 어려운 건 뭔 줄 아냐? 속담 같은 거, 비유적 표현 같은 게 되게 어려워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비유적으로 표현해버리면은 그냥 사실적으로 글도 잘 안 읽히는데 비유적 표현에 함축적인 내용까지 읽는 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시야 원래 여러분 마음가짐 자체가 함축적인 걸 읽어야지 이렇게 접근해. 그런데 교술은 그냥 줄거리네 산문이네 함축적으로 안 읽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다.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만 얘는 읽힌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교수는 문학이라고 일단. 비문학적인 특색이 있지만은 일단은 문학 장르고 문학처럼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고지고대로 읽어도 좋지만 그거 이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야. 됐니? 됐어요. 이게 여러분이 좀 뭐가 힘든 얘기냐면 이 얘기야. 자, 비문학을 그냥 비문학이고 문학은 그냥 문학인데 문학과 비문학의 특징을 좀 잡아볼게요. 초등학교 때 썼던 짝짓기 한번 해봅시다. 문학은 예술적이냐 실용적이냐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거는. 자, 문학이 예술적이란 건 무슨 얘기예요? 실용적이란 건 무슨 얘기예요? 잘 들어. 비문학은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야. 지시적 의미 위주로 지시적 의미야. 사전적 의미야. 그러니까 비문학 읽어나갈 땐 지시적 의미, 사전적 의미 위주로 읽어야 돼. 반면에 문학은요. 이것도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것보다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냐. 그래, 함축적, 문맥적, 비유적 이런 의미를 갖다 읽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점. 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놓치면은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실전 느낌을 한번 풀어볼게요. 교술 장르도 똑같다. 그냥 교술 장르도 똑같이 산문 읽듯이 읽으면 돼. 그래서 그냥 자, 이런 교술 장르, 산문 장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운문 장르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자, 산문 장르인데 산문 장르의 대표는 뭐니? 소설이에요. 결국 근데 그 산문 장르는요, 크게 세 가지. 소설, 수필,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이 있는데 얘네들도 어차피 다 비슷하단 말이야. 보세요. 소설의 3요소 뭐예요? 주문구, 주제, 구성, 문체라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주제 읽어내려면 뭐를 읽어야 되니? 그래, 구성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 구성을 하는 내용 가지고 주제가 나오니까. 구성의 3요소 뭐라고요? 인사배야. 그래서 소설의 산문에서 소설 장르 읽어나갈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맨 처음 뭐 잡아요?
인물 위주로 뭘 잡으면 돼. 관계를 잡으면 뭐가 나와요? 사건이 나와. 그거를 배경을 바탕으로 뭐로 이해하면 돼요? 주제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수필은 뭐가 다르냐? 수필도 마찬가지예요. 수필에 요소가 있어. 뭐냐 그게? 주, 구, 문, 소, 표.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주제, 구성, 문체, 소재랑 표현이 특징으로 들어가. 그래서 얘는 좀 이 표현적인 측면에서 문문, 시와 비슷한 어떤 측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랑 시가복합으로 많이 묶어서 출제되기도 하는 거야. 표현적인 측면에서. 자, 그럼 수필에서 읽어줘야 될 거는 소설과 다른 점은 뭐냐? 일단은 공통점은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얘도. 어차피 다루는 건 뭐냐면 인물 나와, 사건 나와, 배경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 인사비를 읽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 인사비를 읽어주시다가 문제는 뭐냐면 수필은 인물 중심이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재 중심인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뭐 참신한 표현을 하려고 수필을 쓴 경우도 있어. 그래서 소재랑 표현까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은 주제까지 읽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설의 특성을 가지고 읽어나가되 시의 특성도 보란 얘기야. 희곡은요. 그냥 얘는 소설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돼. 대신에 희곡 시나리오만이 갖는 어떤 이론이나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 정도면 여러분 유의해서 읽으시면 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소설, 산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인사배로 읽어라. 이거야. 대신에 교술, 수필장은 어떻게 읽어라? 거기에 특이할 만한 소재라든지 표현이 있다면 그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봐라. 됐습니까? 갑시다. 일단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문제부터 확인하고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보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있습니까? 없네. 없지?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그냥 읽어야지 쭉. 맞아요? 그럼 가부터 혹은 나부터 쭉 읽고 39, 40 그냥 풀면 될 것 같아. 먼저 그래서 보기가 없기 때문에 가 읽고 39, 나머지 40 이렇게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풀이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일단은 뭐 해야 돼? 읽기 전, 중, 후 활동으로 나뉘어서 가는데 읽기 전 활동에 문제를 확인했는데 문제 확인할 게 없었죠 지금. 그냥 일단 39를 놓고 가작품 해결하고 40분을 놓고 나작품 해석하겠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그러면. 자, 일단 무슨 장르인지 봐. 무슨 장르냐 얘는. 교술이지. 자, 봐봐. 선생님이 교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목부터 봐.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세트로 묶였는지 봐. 2개 이상 세트로 묶이면 2개밖에 없어. 운문이냐 아니면은 산문의 교술이냐. 다시 한번 잘 들어. 세트로 묶인 건 2개밖에 없다고. 교술하고 운문밖에 안 묶어. 됐어요? 운문끼리 묶든지 시끼리 묶든지 아니면은 거기다 교술 끼워 넣든지야. 됐어요? 이렇게 시랑 끼어 있는데 고전하고 끼어 있는데 줄글이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교술이야. 됐어요? 자, 교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봐. 풀은 나왔네. 이게 뭐냐? 그래. 소재라고 쓰고 소재를 읽어줘야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기했잖아요. 산문을 읽어나갈 때 소설처럼 인사 위주로 읽어나가면 되는데 교술의 특이점 뭐냐면 소재나 표현을 읽어주라고. 소재나 표현을 읽어준 거야 저렇게. 특히 소재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마 풀이 될 건데 풀을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풀에 뭔가 빗대었을 수도 있는 거지. 봅시다.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일단 알겠어. 왜 그런가 봐.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한 이유가 있겠는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산문적인 거는 특히 비문학적인 특색이 있다 그랬지. 뭐가 있어 지금? 자문자답. 혹은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서리법. 자, 그럼 주제 나왔다고. 야,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라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글을 읽을 때는 예상하기라고 했지. 예상하기. 어떻게 읽으라고? 예, 의, 확을 해놓고. 자, 읽기 전 활동에서 예약을 하지만은 사실은 읽기 중 활동에서도요 예약하는 거야. 맞잖아. 먼저 그래서 읽기 중 활동 일단은 이게 뭐다? 교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구, 문, 소, 표에 집중해서 특히 읽어줘야 되겠다. 특히 이제 소재에서 풀을 한번 읽어봤다. 자, 그런데 얘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표현 같은 것도 일단 좀 잡아봤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상, 의미에 대한 예상도 한번 해보겠다. 의미에 대한 예상해보니까 결국 난 이 얘기인 것 같아. 봐봐.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대. 근데 어떻게 하래? 바람 부는 대로 쏠린 대로 살면 되지 왜 따르기를 피하냐.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라?
순리대로 살아. 맞니? 동양 고전 여러분이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어. 상선약수 안 들어본 사람. 상선약수를 들어본 사람. 상선약수가 뭐냐? 최고의 선이 뭐라고? 신선이를 어쩐다고요? 최고의 선이 뭐라고? 물 같은 거라고. 무슨 얘기냐? 순리대로 사는 게,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자연친화. 일종의 물화일체인데 정확하게 물화일체 이런 건 아니고 이것보다는 이건 좀 애매하고 이것보다는 뭐냐면은 상선약수 같은 순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근데 자문자답 서리법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순리 따르는 삶, 풀같이 순리를 따라라 뭐 이런 게 난 주제라고 보여.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게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봐봐. 그러면 결국에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래쪽 두 문장은 뭐 하고 있냐고. 반복이잖아 지금. 풀이 이래, 내 옆에 있는 그림자도 이래. 반복이잖아 지금. 그럼 방법법 쓰인 거고 서리법 쓰인 거지. 주제는 뭐냐? 따르기를 따라라 그냥. 그러니까 순리인 거야. 계속 봐.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변론에 자기 주장을 했네요. 한마디로 주제는 뭐냐? 따라라 그냥. 예상을 못해도 상관없어. 예상 못하고 사실적 사고만 해도 상관없어. 읽어보니까 주제는 뭐냐? 끝부분에 나오잖아. 원래 주제라는 거는. 주장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따라라. 순리대로 살아라. 주제는 뭐라고? 순리대로 살아라. 끝. 자, 이제 그럼 쭉 읽어보는 거야. 어째서 상고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다른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일단 이 사람이 일관된 어떤 통일된 생각으로 봤을 때, 서술로 봤을 때 역시 이것도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을까 싶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 경로에도 움직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냇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른 것과 같은 도리이다. 아, 무슨 얘기냐. 오히려 오늘날 걸 따르고 중국과 안 따르고 각자 자기 나라 따르는 것은 도리라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따르는 건 두 가지를 따르는 게 있지. 옛날 전통적인 걸 따르는 것과 현대 것을 따르는 것. 근데 오히려 현대의 것을 따르는 게 도리라고 얘기한 거야. 얘는 지금. 사실사고대로 읽으라고. 그 얘기잖아 지금. 맞아? 계속 읽어봐.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찬성과 사명을 견제하는 경우도 있나 봐.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세운 천자의 나라로 선기되었음에도 백의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노 여전히 푸른 것이 봐도 또 그런 경우래. 그러니까 남들 그렇게 순리대로 해도 내 나름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있다는 거네. 계속 봐요. 그렇지만 역접이죠. 우임국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셨고 공사도 사냥한 승리를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시지 않았던가. 느낌표 강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그렇달지라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지 그러면. 봐봐. 그렇지만은 역접이잖아. 주제는 뭐예요? 앞쪽이요 뒤쪽이요? 뒤쪽이 주제인 거지 그러면. 자, 비문학적인 글 읽기 특색이 분명히 있다 그랬고 교수는 그런 비문학적인 글 읽기 특색으로도 읽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인도 모두가 함께하는 부분 위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하는 걸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지금. 계속 가. 자, 그렇다면 인과라고 쓰시고 결론이겠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또 되는 것인가? 아니다. 또 주제가 나오네. 즉 결론 딸락에 또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치를 따라야 된대. 아, 한마디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것, 현재의 것, 뭐 이딴 게 아니라 이치를 따라야 한다가 주제가 되는 거네. 자, 그럼 이치를 따라 이치가 어딨냐? 이치는 어디에 있는 거래? 마음에 있대. 그럼 뭘 따르는 게 이 사람의 주제인 거야? 마음을 따라라. 계속 봅시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따르는 올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부터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뭘 따라라. 이거 유재석도 얘기했잖아요. 그 서해안 가요제 그 뭐야 그거 이저가 같이 부른 거. 아이, 압구정 날라리 말고 뭐야 그거 말하는 대로 거기 보면은 이제 유재석도 그랬다며요. 유재석도 이제 30살 때가 아니 20살 때 내일 뭐 하지 이 생각을 했대.
감이 안 오는구나, 지금. 유재석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감이 안 오고, 그 사람이 했었던 고뇌가 감이 안 오는 건 아직 20대가 아니다 보니까 알겠어요. 어찌됐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뭐냐, 마음의 소리를 따르래,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나도 이제 공감한 것 같아. 내가 한 명 친구 중에 되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어. 이게 이제 나보다 2살 어린 제주대 선배야, 걔는. 내가 제주기대 1학년 들었을 때 얘는 4학년 졸업반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지금 군대 갔다 이제 딱 전역해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보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알려줬던 게 그거였어. 형 마음 가는 대로 해. 형 마음속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미친놈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상한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내가 마음 거리낌대로 없는 대로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걸 찾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뭔가 얘기해. 그 마음속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뭔가가 듣다 보면 된다고. 스타크래프트가 마음속에 하는 얘기는 아닐 거야, 분명히. 왜냐면 스타크래프트 하려다 보면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야. 그런 거 말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분명히 아니야. 정말, 이거 맞아. 내 인생 길이라는 건 이거야. 정말 이건 명확해라고 내 스스로 확신할 만한 그런 마음의 소리가 분명히 얘기 나오는 때가 있어, 경험하다 보면. 그 길을 찾아가면 돼. 난 그 길을 찾았어. 자, 어찌됐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 사람도. 아, 그거네. 뭐에 기울여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대로 살아라. 끝. 답 찾아봅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근데 이렇게 감동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를 풀어야지.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의 현상으로부터 얘기했냐 안 했냐? 했지. 사실적 사고 있지. 사람 역시 아무것도 따르지 살 수 없음을 유추했다. 이것을 추론이라고 얘기하냐? 추론이 뭐예요? 유추가 뭐예요? 유비추론이 뭐예요?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추론했지. 즉 자연물과 인간을 갖다 빗대어서 표현했잖아요. 먼저 자연물 얘기했지.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인간에다 빗대어가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확인되는 거네.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네. 이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라고 했지. 사실사고야, 이것이.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천재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냇물의 힘을 들어서 밝혔지. 그러니까 일리 다 사실사고잖아, 지금. 3번 봐요. 3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했지.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얘기했지. 나 맞네. 자, 그런데 4에서는 자문자답을 반복한 형식을 취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함을 깨닫게 하였다. 반대로 얘기했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네. 끝. 답은 4번. 쉽네요. 됐냐? 자, 봐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니네가 왜 수필을 어려워했냐 이거야. 도대체 얘가 뭔지 몰랐던 거야. 수필은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수필은 뭐냐? 이거야. 세 가지야. 첫 번째, 비문학적인 특색이 있어. 하지만 동시에 어떤 특색이 있어요? 문학적인 특색이 있는데 문학적인 특색은 소설과 그 다음에 시의 특색까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특이할 만하게 이런 수필만의 특색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비문학적인 특색으로 글을 읽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분명히 소설과 시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표현과 특징과 글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읽어라. 됐죠? 자, 두 번째, 나를 봅시다.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니까 나의 인물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나를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댄동어미 화전가. 자, 인물을 보라 그랬지. 얘도 역시 예의학을 해본 거예요, 지금. 봐봐. 지금 이제 우리가 39번이야. 그냥 예의학, 그냥 뭐 읽기 전 활동 딱히 없었고, 읽기 중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적 사고 위주로 읽었고, 읽기 후 활동도 사실적 사고로 바로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40분 풀 땐 좀 다른 것 같아. 자, 읽기 전 활동을 보니까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라 그랬고, 우린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인물이 중요하구나. 그럼 읽기 중에서도 뭐 중심을 읽어야 돼? 인물 중심을 읽어야 될 게 특히 뭘 봤어요? 제목을 보니까, 제목은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겠냐? 댄동어미야, 이제. 특히 댄동어미만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되겠죠. 그 생각하면서 이 글을 보자고요. 됐습니까? 자, 볼게. 내 동그라미. 인물 나왔네요. 내 팔자가 내가 사는 대로 내 고향이 닿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주제가 나와버렸네.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호 텍스트로 보래니까 가랑 나 비교해보니까 가나 둘 다 뭐야 일종의 순리대로 따르자지. 그러니까 가나를 비교하면 뭐가 되냐면 순리가 주제가 되는 거고 나만 놓고 따르자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야 그것뿐이야. 일종의 뭐야? 달관 체념 맞니? 맞잖아. 나 어떻게 해결할 때 위주로 해결하는 게 야 좋아도 그만 나빠도 그만 됐어요.
자, 춘3월 호시절에 화전노름 와서 들랑. 봐봐. 춘3월, 봄이 오는 3월, 봄이 오는 3월 좋아, 나빠? 몰라? 뭐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 한 4수 정도 겪으면 알 것 같다. 얼마나 4월, 5월, 6월이 되면 싱숭생숭해지는지 이제. 춘3월 호시절, 호시절이니까 좋은 시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어. 화전노름 와서 들랑. 뭔지 모르겠지만 노름이니까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냐, 이건. 클럽. 이동식 클럽. 이동식 클럽이 온 거야. 와서 들랑. 이동식 클럽이 와서 들랑. 꽃잎 필랑 곱게 보고. 이거 뭐, 그거 뭐야,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 이거 뭐라 그래? 네온사인 말고. 에이. 미러볼. 사이키 조명. 바짝바짝 하는 곱게 오고, 우퍼, 막, 둥둥 하는 우퍼, 이제.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아, 좋네. 술 한잔 쫙 하면서. 클럽 같네, 클럽. 계속 읽어봅시다. 좋은 동무, 좋은 노름에. 부비부비 하면서 이제. 서로 웃고 놀아보소.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관계찮단 말이 뭘까? 모르겠어. 나도. 넘어가. 한마디로 그냥 내가 보기엔 그냥 좀 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야. 지금 이제 부킹하려고 이상해 보이는 거야.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걸. 뭔 얘기 같냐, 지금? 해롱해롱 하네, 해롱해롱. 그러니까 술 취했나, 한마디로. 해롱해롱 술 취했나? 다시 볼게, 한번. 노는 거야, 지금. 근데 사람 눈 이상하대. 제대로 보면은 어떻대요? 관계찮다? 괜찮다? 별로다? 넘어가, 일단. 자. 좋은 꽃도 새겨보면은 눈이 캄캄 안 보이고. 비정상인 것 같은데. 좋은 꽃을 보는데 눈이 캄캄해진대. 모르겠어.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또 괜찮대. 술 취했네,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야, 비정상이잖아, 지금. 야, 꽃이 보는데 갑자기 필름이 딱 끊기는 거야. 또, 귀도 밝아서 쿵쿵 듣고 있는데 졸린다든지 아니면 막 시끄러운 소리가 착 들리는데 어찌됐건 보니까 뭔가 어찌고 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정도 보면 되겠어. 계속 봐.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도 절로 나네. 자,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다. 넘어가요. 그냥. 다른 매양 맑은 거요, 바람을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 지금 반복하는 얘기 보니까 뭐 힘들어도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별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고생될 일 별로 없도. 보고 듣고 예사로 하면, 모든 일 예상으로 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다. 이게 계속해서 주제가 저는 반복된다고 보여요. 특히, 봐봐. 나 작품은 뭔지 모르겠으면 가 작품을 이해해서 보면 되는 거잖아. 상호 텍스트. 주제가, 내용이, 표현이 비슷한 놈을 묶었을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텍스트 봤을 때 순애로 살아라, 달가내라, 체념해라, 대략 이런 얘기로 보이고,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이런 또 감정적인 것 때문에 좀 힘든 슬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마음을 잡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별일 아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나 슬프다가 아니라 그냥 별일 아니다가 되는 것 같아. 맞지? 계속 봐요. 앉아 울던 청춘가부 황영대가 깨달아서 봐봐 이제 실현한 거야 이제. 울다가 깨달았어. 어떻게 했어요? 된도음이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오라서 이내 수심 풀어내며 이리저리 붙여보세. 한마디로 뭐 하면 이제 이거 뭐 알겠잖아. 실현이야. 실현인데 오케이 부킹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괜히 헤어진 거에 대한 슬퍼하는 거 아니라 계속 가 이제. 이팔천충 이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보고. 한마디로 노는 거네 여기는. 활용할 때 얼굴 꽃자자로 붙여두고. 그래 술술 나는 기남수는 세류춘풍 붙여두고. 봐봐 한숨을 어떻게 하겠대. 세류춘풍이 뭘 것 같냐. 봄바람에 붙여버리겠다. 한마디로 봄바람 바람 난 거네. 춤바람 나고 그런 거네 지금. 클럽 바람 난 거네 이제. 나이트 다니는 거네 이제. 계속 봐요.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가 가져가게. 봐봐 수심이 있어 없어. 수심을 네가 가져가래.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반복이네. 달간 체념 또는 뭐예요. 순리대로 살자 해서 조금 내가 보기 좀 더 나갔다. 이게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간 체념이 아니면 좀 뭔가 기분이 좋은 논의는 그런 거에서 달간과 체념인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쿨함? 주제는 그래서 쿨함? 아 진짜로 쿨하잖아. 야 남편 죽어도 돼. 청춘가부. 옛날엔 청춘가부 개가도 못해. 괜찮아. 대충 놀아. 대충 살아. 됐어요?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일총간장 쌓인 근심 도화수를 씻어볼까? 봐봐. 근심도 씻어볼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노는 거다, 노는 거. 그런데 힘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는 것으로서 내가 보기엔 극복함? 이런 것으로 난 보여. 대략 됐네.
천만점이나 쌓인 서름을 또 하나 또 없애보고 구곡강장 싶은 서름을 말것에 슬슬 풀려버리고 점동선한 쌓인 눈 추워 뒤지겠는데 봉자는 슬슬 녹네. 이거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인물은 되게 뭐냐 지금. 되게 뭔가 순리를 따르는 듯 하지만 뭐냐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노름을 통해서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지. 됐어요 이제. 주위 찾아보자 이제. 답 찾아보자. 40번.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덴도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봐봐. 덴도어미는 지금 청춘가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 뭔 얘기 했었냐? 그냥 적당히 놀아, 적당히 잊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 계획적인 삶에 대한 얘기는 했어 안 했어 일단? 니네가 확인이 안 되면 세모치고 넘어가요. 시간이 많아서 확인할 시간이 있다면 확인해도 좋은데 일단 확인이 안 되면 세모치고 넘어가. 덴도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채비를 하겠군. 어찌됐건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 놀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럼 추론해볼 수 있냐? 이건 추론이지. 무슨 얘기냐? 떠날 채비를 하겠군 니네가 본 적은 없지. 하지만 덴도어미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놀려고 하냐 안 하냐? 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뭐뭐 하겠군 추론해볼 수 있어 없어? 가능하지 일단. 자 3번 봐. 3번 봐. 덴도어미는 천춘가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하냐 지금? 하잖아 지금. 청춘가부는 거의 지금 뭐하고 있어? 봐봐 앞쪽 보라고. 청춘가부 뭐하고 있어 지금 얘는. 청춘가부는 뭐하고 있어요? 앉아 울고 있지. 근데 황현대가 깨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리저리 붙여보세. 맞니? 맞잖아. 이내 수심풀원의 이리저리 붙여보세가 된 거잖아. 맞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네. 청춘가부는 앉아 울다가 이리저리 붙여보세.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면 봐봐. 앉아 울다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 거를 생명력을 불어넣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 얘는 되지. 4번 문제 봐요. 청춘가부는 사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렸냐 아니면 감각한 사람이 돼버렸냐? 감각한 사람. 자연의 변화에 사연이 아니라. 청춘가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난은 확인도 안 돼. 답은 뭐로 갈래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3번이니까. 선생님 2번 아까 맞다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화전놀이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떠날 채비를 하는 거야? 그치. 떠날 채비를 하겠군이 아니라 했겠군. 시제로 보자면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은 했겠군이면 맞지. 그러니까 어떤 시제 때문에 틀린 것이고. 그리고 봐봐요 이제. 화전놀이를 떠날 채비라 하기보다는 화전놀이를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어? 화전놀이 즐김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내면 나 앞으로 화전놀이 떠날래가 아니라 화전놀이를 하는 거야.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청춘가부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채비를 하겠구나. 맞냐 틀리냐?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 청춘가부도 지금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라고? 아니 내가 보기엔 청춘번 이게 왜? 앉아오던 청춘가부 황영대가 깨달아서 덴도어미 말들이니 말씀마다 객이 옳다. 이내 수심풀원에 이리리 붙여 보세 뭐뭐 하세 그런 거지. 그러면 얘는 아직 참여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중적이잖아. 참여를 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참여를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무슨 얘기냐? 내가 보기에 그럼 이 40번 선지에 2번 선지를 왜 튀어나왔냐? 아마 이게 덴도어미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맞겠냐? 청춘가부로 바꾸면 맞지 않겠냐? 그 출제자는 그렇게 해서 2번 선지를 여러분을 낚으려고 낸 선지로 보여. 얘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시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시제로 가면 너무 짜증고 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청춘가부를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3번 선지는 맞죠. 안다 울다 이리리 붙여냈네. 이거는 그냥 개념이지. 추론도 아니고. 개념이잖아. 앉아 울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생명력이잖아. 그렇다면 이것은 개념으로 사실사고지. 개념으로 바로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시라고. 여러분이 문제 접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지문에 있냐 없냐. 즉 사실적 사고로 가고 그 다음은 개념으로 가고 그 다음은 뭔가 지문을 끄집어낸 추론으로 가면 되고. 얘는 사실적 사고와 개념 가지고 바로 풀리니까 가장 정답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 좀 들어가야 뭐 하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답에 좀 멀어진다. 자, 팁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 자, 40번 정리해보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는 건 2번 선지가 헷갈릴 수 있어.
자, 2번 선지는 뭐로 바꾸면 맞다? 청춘갑으로 바꾸면 맞다. 두 번째, 3번 선지가 맞는데 그 이유는 뭐냐? 3번 선지는 사실적 사고 바탕으로 개념 적용하면 확인이 돼. 그런데 2번 선지는요, 추론까지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뭐가 좀 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좀 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좀 더 근거가 명확하니까. 됐어요? 근거가 좀 더 사실 혹은 객관에 적합하기 때문에 2번 선지, 추론해서 만든 2번 선지보다는 3번 선지가 더 옳다. 됐습니까? 피디님 여기 한번 쭉 잡아주세요. 그리고 잠깐 끊었다가 칠판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A와 B의 표현상의 특징이고, 아까 우리가 A는 읽어줬지. 맞아요. A에서 주로 보이는 표현상의 특징 뭡니까? 반복법이라서는 반복. 반복, 대꾸. 됐어요? 반복, 대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뭐 슬슬 풀리는 슬슬 녹네. 이 부분은 뭐가 쓰였니? 봐.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보고, 활용할 때 이내 얼굴 꽃화자로 붙여보고, 얘와 얘는 지금 뭐냐면 반복도 쓰였지만 어떤 반복이 쓰인 거예요? 대꾸도 되지. 동일한 통사구조도 돼. 다 돼, 얘는. 됐어요? 자, 하나 더. 봐봐.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가 가져가게 새를 뭐 했냐? 야, 이거 새나, 너나 가져, 새나 가져,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됐어요, 여기? 뭔가 되어 있지. 근데 니네 이걸 잘 모르겠지, 이게 뭔지. 뭔지 잘 모르겠잖아. 뭔 거 같아, 얘는. 봐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새는 좋아서 울어, 아니면 슬퍼서 울어? 그리고 내 수심이 있어, 없어? 있지. 내 수심이 일단 있는 거잖아. 숱한 수심을 너가 갖고 가,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감정이입. 나도 슬프고 새도 슬퍼, 내 감정 너 갖고 가,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지금. 이해됐냐? 감정이입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나. 그 다음에 일총간장 쌓인 근시 도화유수로 씻어볼까? 봐봐. 근심을 씻어보겠대. 위쪽도 마찬가지. 수심을 가져가라 그랬고 얘를 갖다 씻어보라 그랬대. 이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상황을 갖다가 가정해가지고 표현한 거죠. 했습니까? 근심을 씻어내지 못하는데 근심을 씻어낸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 천만첩이나 쌓인 설음. 봐봐. 천만첩이나 쌓였대.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 과장. 웃음 끝에 하나 없고, 하나도 없고, 구국간장 슬픈 설음.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과장이죠. 마을 끝에 슬슬 풀려 봄춘자를 만나 슬슬 녹네. 봐봐. 슬슬이란 말은 또 뭐예요, 이거는? 네, 의태. 슬슬슬. 의태 혹은 의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이런 표현법들을 이제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붙여두고 동일 어구 및 어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됐습니까? 표현 반복 다 보이네. 됐죠? 자, 이 특징 잡았고 이제 다 읽고 B를 한번 읽어볼게요. B를 한번 풀어볼게요. B 한번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오네. 가나다 지금 뭐냐? 순리대로 되는 대로 살자잖아. 나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주제 나왔네. 초야 우생이 이런들 어떠하고 하물며 천속광을 고쳐서 무엇하리.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고. 고인을 못 빼도 가던 길 앞에 또 있고. 자,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마지막.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에 그치지 아니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이 사람 지금 좀 뭔가 이상하다. 봐봐. 하는 얘기가 좀 달라지지. 주제가 봐요. 얘는 뭐야? 얘는 가, 나, 다를 비교해보니까 순리대로 살자 내지는 달관 내지는 체념 혹은 쿨함 이런 게 될 거 아니여. 그런데 나는 좀 이상하지. 고인 옛날 사람들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날 사람 못 보지만 그러다라도 가던 길 앞에 있대. 무슨 얘기인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다. 갑자기 바뀌었지. 되는 대로 살자가 아니잖아, 지금 얘는. 다시 한번 보라고. 봐봐. 모르겠으면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고인이래, 여기.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야. 서로 못 알아봐. 나도 있는데 나도 서로 못 알아봐. 서로 못 알아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길을 쭉 가다 보면은 누가 있다는 거야? 고인이 있다고? 뭔 얘기일 거 아니야? 봐봐. 이게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 읽으면 읽히겠어요? 비유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 상황을. 이건 비유가 된 거지. 맞잖아. 자, 그럼 봐. 나는 누구예요, 지금? 나는 나가 아니잖아. 나는 여기서 누구야? 이항이라고 돼 있잖아. 이항, 안 보여요? 이항 혹시 안 보여요? 이항이 누군 줄 알지? 이항한테 있어서 고인은 무엇이며, 이항한테 있어서 길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항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손? 뭐 하는 사람이 이항이? 집회에 있는 사람이요? 집회 왜 있냐고, 이 사람이? 위인이라? 왜 위인인데, 이 사람이? 학문을 했잖아. 이건 뭐고, 이건 뭘까, 그러면? 그렇지. 얘는 고전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될까? 자신의 학문이 되겠지. 어떻게 출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학자니까, 오케이. 학자에 서서 고인의 말씀, 고인은 고전이 될 것이고, 학자에 서서 길이라는 건 학문의 길 아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은 서로 못 보지만, 내가 학문을 보다 보면 고전을 읽으면서 니네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얘기한 거 돼요, 안 돼요? 이런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고. 됐어요? 뭔가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 받아 적어, 그대로. 받아 적어 너무 많은데? 이항은 학자이므로, 되게 긴데? 알아서 잘 정리해. 여러분이, 봐봐. 이게 딱 표만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내 말을 베껴 쓰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아래다가 쓰는 거야, 주석을 달아서. 난 이렇게 쓸 거야. 이항은 학자인데, 이항이 쓸 고인은 고전을 볼 수 있다. 이항과 고인은 서로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지만은, 이항이 길, 즉 이항의 길인 학문을 하다 보면은 고전을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고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쓰시라고. 이해했잖아 지금. 그럼 복습할 때 쓰라고. 지금 어차피 쓸 시간이 안 되니까. 얘는 열심히 쓰고 있네. 열심히 써도 괜찮아.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어찌됐건 뭐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가던 길 앞에 있다고. 고지인이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가고 어찌할꼬. 가겠다 안 가겠다. 그냥 가겠다는 것 같다. 그래놓고 주제가 좀 바뀐 거예요.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고, 청사는 망고, 계속, 어찌됐건 청사는 어땠다고? 계속 푸르다. 유수는 어찌하여 그치지 아니한가? 봐. 얘와 얘를 지금 뭐 했어요? 유추했지. 혹은 비유했지. 혹은 뭐예요? 비교했죠. 무슨 얘기냐? 청산과 유수는 계속 그러하지. 우리도 망고상청 하자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써놔요. 그러니까 학문의 열이라고 써놔요. 맞잖아. 그치지 말고 학문하자. 계속해서 학문하자. 혹은 절개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가나다 공통점은 되는 대로 살자이지만은 다는 거기에서 특히 학문에 대한 얘기가 들어온 거네. 돼요, 안 돼요? 자, 그 생각하면서 갑시다, 그러면. 여기도 표현법 한번 볼게요. 여기랑 여기는 뭐가 될까요? 대꾸 써놔. 통사구조, 동일 통사구조 반복은 되냐, 안 되냐? 동일 통사구조 되지. 왜 되냐? 주어는 어디에 서술을 하다. 통사구조 되는데요. 대꾸도 되고 같은 통사구조도 돼. 서술어 다른데. 아, 서술어가 그런데 대꾸 돼요. 대꾸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네, 아직도. 대꾸는 뭐냐면 내용이 비슷한 내용 혹은 대비될 수 있는 내용,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 병치될 때 대꾸라 그래. 꾸가 대응될 때. 서술어 달라. 얘는 푸르고 얘는 그치지 않고 그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꾸 되지. 통사구조 반복도 봐봐. 이게 출제하는 사람 의도에 다를 수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얘가 통사구조 안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얘는 부정어인데요. 통사구조 안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문법상 봤을 때 부정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주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라는 구조를 봤을 때 통사구조 반복이라 볼 수도 있어요. 얘는. 이해됐니? 이해를 잘 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니한 거만 찝어서 보자면은 부정어니까 통사구조 반복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은 그냥 어차피 얘도 푸르르다 그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주어 그 다음에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 얘기한 거로 봤으면은 괜찮다. 얘도 통사구조 반복 대꾸 다 된다. 됐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좀 이따 질문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유추한 거야. 여기는 비유한 거야. 혹은 대비라고 봐도 돼요. 얘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해.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A, B 비교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다 읽었으니까 다 풀면 되지 이제. 자, A, B 비교해서 풀어봅시다. 자, A는 감정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A에 감정이입이 있냐? 감정이입이 있어? 아까 얘기했지. 숱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 감정이입이 있지. 이게 정적이야, 동적이야? 자, 이 사람은 지금 움직여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봐봐. 붙여보자, 가져가자. 슬슬 풀린다. 씻어보자.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다 움직이지. 맞니? 따라서 감정이입은 있지만 정적 분위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A는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대화가 있어, 없어? 애매해. 그러니까 대화체는 있지. 뭐뭐 하세, 뭐뭐 해보자. 말을 건네는 어투는 돼. 하지만 대화는 뭐가 있어야 대화야? 주고받아야 돼. 주고받음이 대화야. 주고받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화는 안 돼. 대화체는 되지만 대화는 안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맞지? 아까 우리가 읽어줬지. 자연물의 속성 뭐예요? 망고상청. 맞니? 그래서 자연물의 속성 망고상청. 내가 읽었듯이 화자의 의지가 학문의 의지였지만은 그렇게 안 읽더라도 뭐를 보면 의지가 있냐? 우리도 뭐뭐 하세. 권유가 있잖아. 에이, 드럽게 안 나오네. 뭐뭐 하세 권유가 있잖아요. 그럼 의지 돼야 안 돼요? 되지. 계속 봅시다.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의문이 있냐? B에? 아니, 항고 반복 아니잖아. 한 번밖에 안 썼잖아. 반복도 아니고 심적 갈등도 없어. 그 다음에 A,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반어냐? 아니요. 됐어요. 그러면은 답은 뭐냐? 없네? 3번이네. 예.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이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하고 묶어보는 거 보면 되겠죠? 먼저 묶어서 이제 상호 텍스트 풀겠습니다. 학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공통점이 뭐만 관심이야? 다라고만 써놔. 다만 되죠.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되지, 이거는. 그래. 답은 2번 끝. 나머지 선제도 따져봐요. 자, 3번 선제 볼게요. 얘는 가만 된다 그랬어. 얘는 다 맞아. 자, 대상과 합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걸 합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애매해. 무슨 얘기냐? 고인을 만난다 그랬지. 그거랑 합치된다, 일치된다 라고 얘기하긴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일은 뭐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뭐냐면 뭘 읽으라 그런 거냐면은 자연친화나 정확하게는 자연친화보다는 무라일체 읽으라고 한 거야. 근데 무라일체는 지금 없어. 따라서 얘는 애매해. 추론하자면은 고인과 합일되고 싶어. 추론하자면은 세상의 순리 합일되고 싶어. 추론하자면은 그냥 어떤 화존놀이 합일되고 싶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일단 사실사고, 그 다음에 또 추론을 해봐도 또 애매모호한 추론이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세모라고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사회 모순이 없어. 사회 모순이 없다고. 가나다 모두. 이상 추구는 있냐 없냐? 가나다 모두 다 있어. 여기서 이상 추구는 뭐예요? 삶의 자세.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가 이상 추구고, 근데 모순이 없어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는 뭐밖에 안 나타나? 나. 선생님, 가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이상형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벗어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이 싫고 현실에서 나는 다른 뭔가 하겠다, 확실하게 현실이 싫다, 이런 얘기는 가다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 있어. 그래서 나만 맞아. 됐죠? 마지막 이제 풀어봅시다. 42번이요. 기억은 정처시 떠오르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니? 자, 차근차근 기억부터 보세요. 원래 바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빼서 써봐. 바람, 땡땡. 시련, 역마. 역마는 여기서 가로 열고 떠돔이라고 써놔. 떠돌이가 역마살이라 그래, 보통. 시련,
역마 떠돔 이런 게 있긴 있어. 그런데 이 바람은 그 바람이 아니지. 이 바람은 뭐예요? 그냥 그런 의미가 아예 없어. 맞지? 순리 정도? 아니면 대세? 대세나 순리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대세나 순리지. 운명이 될 수도 있어. 대세 순리,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순리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정처 없이 또 돈다가 틀린 거야, 얘는. 정처 없이 또 도는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바람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만든 선인지 보이지. 바람에 통념적 속성을 갖다 넣어버린 거지. 다시 한번 출제 의도는 뭐라고요? 바람의 통념적 속성. 지문에서 뭐로 쓰였는데? 그냥 순리, 뭐 운명, 대세 정도로 쓰였어요. 자, 두 번째. 하늘과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준대? 그게 아닌데. 전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단지 뭐예요? 비유하기 위한, 유추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야. 디귿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데. 디귿은 뭔데?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를도 그뿐이라. 맞네, 얘는. 맞잖아. 그뿐이다. 달관했다는 것은 일종의 관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네. 닐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이래. 닐이 뭔데?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감개찮고 이상하고. 지금 이상한 눈이잖아. 성숙한 인간이 가진 눈이 아니네. 미음,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회의. 그러니 초야후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좋다잖아 지금. 어떻겠냐? 서리법 썼기 때문에 회의가 아니야 얘는 지금. 어떠하리? 나 별로다가 아니라 어떠하리? 나 괜찮다지. 서리법 써서 괜찮다를 강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